네, 이제 펀더멘탈 투자 들어보겠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휴가 가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뭐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예. 네, 국내 요즘 좋죠. 사실 휴가를 가고 또 국내에 소비를 해줘야 내수가 좀 살아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네,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많이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월이 이제 마감되고 8월입니다. 예. 벌써 8월이네요. 아, 이제 8월을 바라보시는 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이제 7월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안정이 되다 보니 그 6월 달 그 공포감이 언제였다는 뭐 이제 잊혀진 뭐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작년 사실 이제 2011년 그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던 그 박스권 장세가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제 많은 투자가들이 이제 개인 투자가 뭐 전문가 할 거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종류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공포감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식을 좀 안 사고 기다려보자 하는 것이 맞는 전략은 아니지만,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도 어떤 종류의 이런 악재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해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은 휴가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제가 휴가를 가고 싶은 거예요. 자, 휴가 가시기 전에 이제 주식을 뭐, 좀 쉽게 얘기하면 팔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뭐 편하게 갔다 와도 되느냐, 뭐 이런 정도의 궁금증은 있으실 텐데요. 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일주일에서 뭐 열흘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장의 걸림돌, 악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은 뭐 중국의 어떤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사실 이제 글로벌 이런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무역의 불균형입니다. 사실 이제 어떤 한 나라의 경제를 보면은 수출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물론 좋은 전략이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 세계 전체를 보면 지구가 화성이랑 무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0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역 흑자를 많이 달성하는 나라가 있으면은 반대급부로 이제 무역 적자국이 많이 있고 반드시 같은 이제 규모로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무역 적자를 많이 기록했던 나라들은 미국과 남부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제 최근 2008년 금융위기도 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었고, 그 유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유로 안에 이제 대부분 이제 독일이죠. 독일과 북유럽 몇 개 국가들과 이제 남부 유럽들 간의 무역 수지를 보면은, 다음에 그래프도 준비되어 있지만 99년, 2000년 이제 유로가 시작된 이후에 독일의 무역 흑자는 계속 증가가 이제 커졌고, 반면에 이제 남부 유럽 국가들의 무역 적자는 계속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유로 전체로 보면은 거의 뭐 무역 수지가 이제 균형에 맞아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남부 유럽 국가들이 어려워지자 이제 무역 적자를 계속 이제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독일 같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를 촉진하는 정책을 취해서 이 남부 유럽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수출을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런 정책을 하지 않는 바람에 남부 유럽 국가들은 많은 실업률, 심지어 스페인 같은 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을 정도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경제가 위축되고 수입을 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무역 적자는 줄었지만 이 독일의 무역 흑자는 줄지 않고 있어서 유로 전체를 보면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무역을 받아줄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도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화 약세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글로벌 경제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과거에는 수출, 또 이제 최근에는 설비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또 구조적으로 내수 위주의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이제 긍정적이고, 또 그런 면에서 뭐 당장 어떤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가 활성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것은 물론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다 보면 성장하는 회사도 많아지고, 또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좋은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반대로 그런 회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그러더라도 또
조금 많이 저평가하는 회사, 이런 회사를 찾다 보면 또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전략은 달라질 수 있지만 뭐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무역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국가 간에도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맞추기 위한 공생, 그래서 공조. 이제는 앞으로 공조를 통한 조금 뭐 같이 상생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각 국가마다 이제 당면된 과제인 것 같은데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사실 기업들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제조업이 아무래도 먼저 살아나야 될 것 같고, 그럼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업을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그 처음 이제 소개시켜드릴 그 회사는 화천기공이라는 회사예요. 화천기공. 예. 그 CNC 선반 등과 같은 이제 공작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물론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 경기가 최근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 실적도 사실은 뭐 최근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 그 이제 하향 안정세를 취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 또 주식 측면에서는 충분히 싸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 3대 그 세 회사 현대, 위아, 두산 인프라코어랑 이 화천기공이 요 분야에서는 과점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회사의 고객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경쟁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점이고 또 이 회사는 이제 공작기계 핵심 부품을 일본 환학이라는 회사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엔화 약세도 뭐 최근에 약간 강세가 되긴 했지만 뭐 그 이 회사의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최근 실적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있고 또 이 회사 가격 자체가 이제 주가라는 거는 뭐 회사 가치보다 충분히 싸면 항상 매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 표는 그 유사한 규모의 다른 이제 그 이 업종의 회사들과 비교를 해봤는데 그 뭐 최근에 성장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그 핵심 부품, 공작기계 핵심 부품은 이제 일본 회사에서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일본 환학이라는 회사가 네. 한국에 그 한국환학이라는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아래 보시는 마찬가지로 이제 분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실적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화천기공에 비해서 훨씬 큰 회사입니다. 한 해 당기순이익이 뭐 1,000억 정도 나오는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 지분을 한 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이 회사 업무적으로도 관계가 있고 또 이 지분 가치도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천기공은 실제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의 그 업의 가치가 이제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은 이제 그런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지 많은 자산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환학 지분 가치 또 화천기계 뭐 이름이 좀 비슷한데 화천기계, 서암기계공업 두 상장사를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가치를 다 더해 보면은 이 전체 실제 시가총액은 굉장히 낮은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안전한 그러한 주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제조업체들 기업 탐방을 가보면요. 의외로 그 제조업체들 일본에서 들여오는 부품 때문에 사실은 엔원 환율이 떨어지면서 환차익을 누리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만들어서 다시 팔 경우에는 또 뭐 환율 문제가 또 이렇게 또 뭐 어떤 뭐 저기 손익이 있겠지만 하여튼 제조업체 쪽에서는 은근히 그런 환차익도 있던데 화천기공도 일본 환학에서 들여오는 경우에 네, 그런 뭐 이분이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뭐, 저희 옛날에 어머님이 밥 한 숟갈만 주면 정없다 그러는데,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네. 그, 이제 두 번째 회사는 이제 AP 시스템이라는 회사인데, AP 시스템이요? 그 이제 주식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화천기공에는 좀 다른, 화천기공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앞으로 성장 전망이 당장 크게 단기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자산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회사가 저평가된 경우인데 반면에 이제 AP 시스템은 굉장히 성장하는 분야에 속해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 이제 레이저 응용 기술에 기반한 그 OLED 핵심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 요 회사가 만드는 제품만 보면은 굉장히 그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향후 현재는 이제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 해외 그 수출을 통한 이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세계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3대 회사 뭐 가장 1위 회사이고 특히 이제 OLED 분야, 아모레드 분야에서 주로 독점적인데 이 분야에 장기적으로 많은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이제 많은 시설 투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큰 이 AP 시스템은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최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많은 실적 그 향상이 예상이 되고 그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이제 주가가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싸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예상 앞으로 성장세를 고려하다 보면은 주가가 뭐 이렇게 비싸 보이지가 않고 또 최근에 뭐 삼성에서 투자 계획을 취소했다는 등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회사는 그 신주 인수권분 사채 또 약간 그 해소 안 된 물량이 있어가지고 좀 악재가 있긴 하지만 그런 면을 다 고려하더라도 현재 주가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주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두 기업 들어봤습니다. 화천기공과 AP시스템. 뭐 제조업, 설비 쪽에 일단은 속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펀더멘탈 투자였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